이재명 잔대가리가 안 통하는 시대다. 지금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미중 전쟁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 파병할래? 그럼 넌 미국 편이야. 유럽이랑 같이 붙어 먹어서 끝까지 잔대가리 굴리고 허무한 워딩만 쏟아내는 거 너는 중국 편이야. 라는 입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이 지금 붕괴하고 있고 금융 시장이 붕괴하고 있고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털어서 달러를 막 풀고 있는 거죠. 미친 듯이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장차 100년 200년 미국이랑 같이 가려면 지금 파병을 하든지 미국 에너지를 사든지 그에 준하는 어떠한 행동을 해라. 그게 안 되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가 초토화가 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빨리 끝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게 됩니다. 보도가 나오죠. 관세, 금융보복, 인권과 종교 문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 그 외 강력한 수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잔대가리를 굴린 인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키어스타머 좌빨, 프랑스의 마크롱 좌빨, 중도파라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책 노선이 좌빨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벌고 있는데 이때 치고 나오는 국가들이 이쁨을 받죠. UAE, 일본 지금 중동 파병은 안 하지만 확실하게 대만 방위를 위해서 미국의 지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반경 능력을 갖춘 방공망 구축, 대만 주변에 미국의 골든돔을 함께 이제 지어주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옥석을 가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뭡니까? 야 한국 네가 해라.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한테.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이란 전쟁을 왜 하는지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기독교 인사들과 오찬 행사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분노를 쏟아낸 건데 한국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마치 중동 전쟁이 재앙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추경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안보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면서 마크롱, 키어스타머 온갖 잔대거리 굴리는 국제사회 좌빨들과 함께 지금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위기를 28번을 외치면서 폭풍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편에 제대로 붙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니까. 기름도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고 전쟁도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 혼자 재앙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은 이재명입니다. 마치 코로나 핑계를 대고 문재인이가 호호 돈을 막 찍어냈던 것처럼 지금도 전쟁 핑계를 대면서 대한민국에서 전쟁 났냐? 얼마든지 원유를 비축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싸게 들어오려면은 국제사회에서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책임을 지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너가 쎄쎄하다가 미국한테 3,500억 달러 갖다 바쳐가지고 다른 금융시장보다 더욱더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지금. 추경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먹거리 창업 문화 지원 이게 왜 들어갑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이게 왜 들어가. 전통 에너지가 없었을 때 이만큼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건데 뭐 태양광이랑 풍력 늘리면 누가 좋은데 중국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싸게 원유를 들어올 수 있는가.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트레이드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이나 그에 준하는 정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돼요. 루비오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파병도 좋은데 그에 준하는 선택지를 다 제시를 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전쟁 핑계를 댄 26조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장도혁 대표가 말로는 전쟁 추경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선거 표 사겠다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 전반이 다 어려운 건 맞아요.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70%한테 60만 원씩 뿌리는 건 이건 진짜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온 상황에서 더 인플레가 와. 그럼 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미국 달러로 전 세계 자금이 모이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가 더 형성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더 인플레가 오는 거지. 더 인플레가 온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줄도산하게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풀자고 할 거 아니야. 악순환이라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추경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재명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라를 더 망치는다는 프레임으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 지금 김민석이가 유가 폭등설 등 중동 전쟁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자빠졌는데 너희들이 가짜뉴스 하는 걸 중단해야 된다. 이게 잘 보세요. 이재명이가 3달 전에 말하는 거 보세요. 한두 달 지나면 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진댔죠. 이거 가짜뉴스네. 이거 빨리 잡아가. 이런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원유 4월 확보 물량을 보면은 8천만 배럴인데 평소에 원유가 5천만 벨로로 좀 끊겼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쟁이 바로 오늘 딱 끝난다 해도 이게 당분간 지속된다는 거. 왜? 중동에 있는 원유 시설, 가스 시설이 거의 다 지금 파괴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난다 해서 기뻐할 게 아니고 올해 말까지 이 위기가 쭉 지속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어디서
싸게 확보하느냐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갖고 오겠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냥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값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미국에 대해서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국가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돼요. 외교를 갖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호주 LNG도 수출 통제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LNG를 많이 수입하는 데가 호주.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한 데가 카타르. 근데 카타르 지금 파괴됐죠. LNG.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LNG 수출 못한다 통보했어요. 그래서 호주도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래 돼 버리면은 냉난방 공장 운영 다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루비오랑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모든 시설과 재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ICBM 기술은 2035년이 되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니케이 아시아나 포린폴리시나 CSIS 이런 데 칼럼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란이 과연 다음에 북한이 될 것인가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게 될 경우에는 재앙이 온다. 이게 뭐냐면 국제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 문제.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다. 그러면은 적어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만큼은 직접적인 파병 또는 간접적인 후방 정찰 또는 기뢰 제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유럽은 안에 이슬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눈치 보고 마크롱 말하는 거 보세요. 팍스뉴스에 따르면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해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이러고 자빠졌어요.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 군사적인 방법 절대 안 쓸 거다. 계속 시간 봅니다. 중국이랑 입장이 똑같죠. 무력으로 해결 못한다. 트럼프 연설 보면서. 그 다음에 마크롱이가 지금 한국 와 있거든요. 이재명 만나가지고 중동 정세 논의한대요. 뭘 담합하겠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당연히 키어스타머를 정권 교체 시킬 거란 말입니다. 유럽 정권 교체 많이 시켰으니까 야당 지지 발언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악의 연대가 크링크 조합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인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작당 모의하는 것들도 트럼프가 날릴 수도 있다. 금융 관세 번복이 될 거예요. 한국을 포함해서 40여 개국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개방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할 것처럼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군사적인 방법 빼고 정치 외교적 수단에 초점 맞춘다. 시간 버는 거예요. 이것들. 이란만 시간 버는 게 아니고 짜이밍과 이것들도 시간 버는 거예요. 군사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중국과 싸울 순 없어요. 정치 외교 방법이 뭔데 지금 전쟁 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야 이것들 이거 니들은 중동 안 하면 안 되잖아. 뭘 믿고 그러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인 방법 안 쓴다 이러고 있는데 담합을 맞춘 건데 중국이랑 말이 똑같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눈치보다 이란과 중국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애가 타는 게 뭐냐면은 이란 전쟁이 길어졌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지금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 왜? 제조업 생산 단가가 20% 올라갔거든요. 이제 전쟁 때문에. 중국도 지금 애가 타니까 사우디, 독일 이런 데 전화 걸어가지고 이란 휴전 시켜달라고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신문을 보면은 막 트럼프 끝장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간 전으로 갔을 때는 미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에너지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미국이 나거든.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유래된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 이미 해군력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강하고 중동 둘러쌌고 베네수엘라 석유도 끊겼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 편이 절대 아니고 미국 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짜이밍이는 어떤 논리와 어떤 세계관이 기대고 있는가? 뭐 진보연대와 그다음 민노총 이런 것들이 계속 파병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좌파 쪽의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미국의 좌빨 언론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한겨레 보면은 미국 정보기관 왈 이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종전 협상 응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란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도 이란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99%가 가짜뉴스입니다. 미국 좌빨 언론들의 세계는 뭐냐면 잘 걸렸다. 트럼프 너 전쟁 안 한다 했다가 전쟁했지. 유가 오르고 경제 망하고 지지율 내려가서 너 망해봐. 중간선거 때 너 죽었어. 그 다음 탄핵이야.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가 그 빌드업을 하고 있고 키어스타머 마크롱 이재명이가 거기 배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를 꽉 깨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요청한 거다. 진짜로 동맹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르는 시험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도움 안 준 것들.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이재명한테 청구서 날라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그런 기사를 많이 씻더라고요. 혈맹 방기 청구서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미국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준 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이거 지금 무역법 301조 보고서 나온 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 사라 로저스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갔다 갔죠. 어제까지 있었는데 정통망법을 또 얘기했어요. 표현의 자유 제약하지 마라. 미국 비테크 기업들 괴롭히지 마라. 무역 301조 뭐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우리나라 노란봉투법 적용하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투자하기 힘들 수 있다. 무역하기 힘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신한 염전노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소고기 시장, 쌀 시장 같은 거 전면 개방 안 한다. 그거 지금 왜 동시에 병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전쟁 끝나고 너 죽었다 너 이거. 301조로 근거해가지고 관세 그냥 무차별로 때린다. 정권 교체까지 시켜버린다. 라고 아마 갈 수도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갈 거예요. 이재명이 어제 미국 상원 의원들 만나가지고 한국 방문했어요. 상원 의원들이. 이거 다 시간 버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짓거리는지 상관없어요. 게다가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생각하는 전작권 환수는 한국이 정말로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중국과 북한과 싸우
싸우는 목적을 가진 전작권 환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짜이밍식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지휘계통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했죠.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2주 전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런 말을 짓거리는 건 지금 미국에서 신경도 안 써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다카이치 정도는 해라 네가. 대만을 돕든가 미사일 배치를 하든가. 어저께 대한해협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해협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 섬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랑 충돌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싸우든가. 서해 구조물도 안 치우고 자빠졌는데 미국이 좋다고 도움된다고 하겠다. 이재명의 시간을 끌기는 오히려 이재명이가 심판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쌓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을 때릴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이 실물 경제가 어떻게 빠그러지고 있는지 이재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고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헤드라인 보세요. 전국민 단타대회다. 어제는 매수 사이트카, 오늘은 매도 사이트카. 이 뭐냐면은 코스피가 무슨 잡코인 출렁이는 그림도 아니고 전국민 단타대회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유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지금 막 기업들 실직 공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전 국민이 지금 노후 대백에서 전부 다 단타대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거품을 걷어내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랑 삼성 투톱을 빼고 난 다음에는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이재명 리딩방 어떻게 할까 이거? 여기에 전국민 단타대회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고 반도체 부품이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보세요 이거 11개월 만에 외환보유액이 이게 지금 최대폭으로 내려갔다. 왜 이러겠어요? 연금 녹여가지고 꼬라박았다는 거. 이거 3월 동안 이거.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남는 달러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연기금이 갖고 있는 건 녹여야지. 미국 주식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란 끝내면은 우리도 좋겠지만 러시아도 축자고 달려들고 있고 중국도 축자고 달려들고 있고 지금 여러 외신은 미국과 중국의 막 우주전쟁이 시작되었다 막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어제 찍었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2배 올랐고 아스팔트도 지금 생산이 안 돼요. 건설도 스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프타 없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들 뭐 컵들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막 기저귀 비닐봉지 라면 이런 것들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소재 부품 분야 생산량 40% 감소. 농업력 자재도 없다. 농민들도 지금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비닐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없다.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업하시는 분들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단거리로 나가서 2-3시간밖에 작업 못한다. 그래서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빠그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공천 얘기로 지금 이게 덮이면 안 되고 이 모든 국가적 위기가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를 잘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짜이밍의 치트키가 뭐냐면 아니 전쟁 때문에 이런 거니까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원 걸으면서 주부들이 말하는 걸 좀 엿들었는데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데 그 미친놈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반격을 하려면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의 계산은 뭐냐면은 하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미국 좌파, 유럽 좌파, 우리나라 좌파들이 공유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 저거 오판했어. 이란전 이거 길게 가고 트럼프 저거 중간 선거 때 날아가면 저거 탄핵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린 폴리시는 좌파적 매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막 관세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코너에 몰렸어.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밖에 없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 동맹을 거래 관계로 격화시킨 다음에 중국 편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한국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트럼프가 몰아세워서 그런 거야. 변호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이 이러한 미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갑인 위치야.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뭉치고 있다고. 오히려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갈 수도 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노스코리아랑 이란을 묶어서 얘기하는 칼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포린 폴리시인데 이거는 관점이 살짝 달라요. 이란의 운명은 쿠바, 시리아 또는 노스코리아처럼 될 것이다. 이 칼럼이 걱정을 하는 거는 미국이 이란을 괜히 때렸다가 이란이 커다란 노스코리아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는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아서 국제사회가 파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논리는 뭐냐면은 그래 맞다. 그 파멸을 막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거다. 전 세계의 바다와 물류의 흐름과 유가를 이란이 인질로 잡게 되는 거. 그거는 미국이 중국한테 패배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냐 중국 편이냐를 가르는 최종적인 선택의 장이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우주에서도 전쟁하고 있는데 뭐 달 자원을 놓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죠. 그죠? 토양 채취하고 막 난리인데 제가 이제 조리 프리드먼 칼럼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리 프리드먼이. 그래서 지상군도 중요하겠지만 드론과 미사일을 잡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공군과 해군과 이제 우주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좌표 찍고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위성력이 기댈 수밖에 없고 역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한테 위성과 우주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미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전쟁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로 러우 전쟁도 우주 전쟁이에요. AI와 우주의 싸움으로 이제 진행됐던 게 러우 전쟁인데 이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란에서 전쟁이 잘 끝내더라도 이 전쟁의
이상의 양상의 복제판이 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북한도 똑같은 드론 개발하고 있고 우주력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힘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